안녕하세요 여러분, 흔니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무려 치사율 90%에 달하는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사실 인류는 진화하면서 흑사병이라든지 콜레라, 집단 폐렴 같은 많은 전염병을 이겨냈고 지나쳤고 1000가지 증상에 10,000가지 처방을 하며 맞서 싸우는 방법을 배워나갔는데요. 이 중 아직 우리 인류가 직면해서 싸워나가고 있는 역사상 두 번째로 치명적인 바이러스 에볼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76년 피터 피오 박사가 콩고의 에볼라 강에서 발견한 괴질의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이 박사님은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의 뜨거운 어느 날 사바나 벨기에에서 운전을 하고 온 항공조종사가 우리에게 콩고의 한 의사가 전해줬다며 보온병을 건네줬습니다. 근처 얌부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벨기에 간호사가 봉사 중 이상한 병에 걸려 쓰러진 것 같다며 그녀의 혈액 샘플을 담아 보내줬던 건데요. 우리는 곧바로 혈액에서 뽑아낸 바이러스를 실험용 쥐에게 투여를 하였고 지켜보았지만 쥐들의 반응은 당장 일어나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온방 가정에서 이 바이러스가 파괴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근데 바로 다음날 쥐가 이상하게 한 마리 한 마리씩 쓰러져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벨기에 간호사도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우리는 그때 실감했어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우리 인류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는 걸요. 그의 당시 인터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인 게 당신이라고 알고 있다. 왜 하필 에볼라인가? 그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이윽고 대답하였습니다. 연구팀 동료들과 술을 한잔 마시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이름에 대해서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당시 얌부쿠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우리는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했던 동네의 이름을 따는 건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했어요. 얌부쿠 지역에는 영원히 씻어낼 수 없는 낙인을 찍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얌부쿠에서 가까운 강 에볼라의 이름을 따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로 했죠. 이후 다양한 연구진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길다란 나뭇가지 모양, 막대 모양, 끝이 살짝 구부러져 있거나 말려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찾아냈는데요. 이는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종류들입니다.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처음 퍼졌을 때 자이르, 현재 콩고죠, 수단에서 처음 퍼져나갔는데 신기하게도 자이르에서는 358명 중 325명이 사망하였었고 수단에서는 284명 중 151명이 사망하여서 서로의 치사율이 다르다라는 것에 연구를 해보니 서로 다른 유형과 모양을 띤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걸 알게 되었죠. 현재까지는 자이르, 수단, 아이보리, 레스톤, 분디부교 에볼라 바이러스가 가장 대표적인 종류이고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 이후 일주일 만에 병세가 악화되면서 온 몸과 장기에서 혈관 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죽음의 바이러스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글로벌 헬스 미디어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상인데요. 영상 속의 감염 경로와 전염 경로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Bats brought the tiny Ebola gems. Too small to see. So small, yet so dangerous. Without realizing, Grandfather rubbed a little blood in his eye. Ebola gems came into his body. 영상 속에서는 시장에서 잡은 동물들을 만졌고 이때 이 분홍 부분이 에볼라 바이러스이고요. 할아버지는 그 후 동물을 만졌던 손으로 눈을 비볐고 그 바이러스가 눈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알 수 있죠. Days went by. Then Grandfather got a terrible fever and weakness. We thought it was malaria, but he was soon much worse. He had vomiting and diarrhea. His fever got even higher. 다음날 할아버지는 무기력증과 고온 발열 증상이 바로 일어나게 되었고요. 처음 증상은 말라리아와 굉장히 유사했었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악화되고 구토와 설사 그리고 더욱 심한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To get the nurse. But Grandfather had already died. I was heartbroken. The nurse thought it might be Ebola.
a disease caught from bushmeat but which spreads from person to person. She explained that Ebola was in the body fluids of someone who was sick or had died of Ebola. 그리고 아이가 간호사를 데리고 왔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신 후였고 간호사는 할아버지를 보고 에볼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였다 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후 설명을 하였습니다. Their sweat, tears, mucus, saliva, vomit, diarrhea, urine, breast milk, sexual fluids, and blood. When we touch a sick person's body fluids, the Ebola germs can get into small breaks in our skin or into our eyes, nose, or mouth. 에볼라 바이러스는 땀, 눈물, 콧물, 침, 구토물, 설사, 소변, 모유, 성관계, 그리고 피 등에서 전염이 되고요. 우리가 아픈 사람의 체액을 만질 때에는 에볼라 세균이 우리의 상처, 눈, 코, 입을 통해서 몸 전체에 퍼지게 된다고 합니다. When somebody dies of Ebola, that body is much more contagious. No one should ever touch the dead body. The nurse advised us to wash our hands with soap and water right away. 그리고 시체는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간호사들은 우리에게 비누로 손을 씻게 하였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언어가 전달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처럼 에볼라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2일에서 최대 19일까지로 다른 바이러스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짧게 일어나며 면역체계를 망가뜨려 온 몸속에 장기와 점막에 출혈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에볼라의 숙주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마도 박쥐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도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이 큰 박쥐류를 삶거나 말려서 먹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 박쥐의 혈액이 접촉하게 되면서 전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발견 이후 약 40년이 지난 에볼라. 에볼라는 참 신기하게도 갑자기 나타나서 확 퍼지고 갑자기 사라지는 패턴을 보이는데요. 가장 현재와 가까웠던 에볼라 유행은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유행이었습니다. 당시 WHO에서는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크고 많은 사망자들을 낳았었고요. 공식적으로 WHO에서는 2016년 에볼라는 종식되었다라고 선언을 했고 현재는 다행히도 2019년 12월에 승인된 미국의 에볼라 백신이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소개해드린 피터 박사의 인터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갑자기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나요?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현재에도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게 확실하며 감염이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처음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서 3일간 전국 폐쇄령을 내렸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무엇이든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혹시라도 다시 돌아오게 될지도 모르는 에볼라, 적어도 우리는 이 전염을 막고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와 대응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미스테리는 여기까지입니다.